자, 우리가 오늘 함께 처음 시작하며 같이 이야기 나눠볼 강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연애를 망치는 관계 중독. 이 관계 중독의 제일 중요한 핵심에 뭐가 있냐면 정서적 의존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서 그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다. 또 하나, 감정 집착이 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나는 떨어질 수 없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는 불안이 엄습해. 그래서 관계 중독은 폭력성하고도 굉장히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트 폭력 있죠. 이런 것들은 되게 관계 중독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관계 중독이 좀 뭔지 알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사랑을 좀 해봤다. 사랑해봤다? 여기는 뭐 사랑 사막이에요? 사랑 사막.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도 전갈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선인장도 사랑을 해요. 인간도 다 사랑하죠. 근데 이 사랑 중엔 우리가 알고 있는 첫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끝사랑 말고도 가짜 사랑도 있고 진짜 사랑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사랑일 거고 대신 가짜 사랑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계 중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가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랑 속에 나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존재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늘 부차적이거나 혹은 나타나지 않는 존재로 사무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한 사랑. 서로의 사랑 속에 나의 그림자조차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면 가짜 사랑이 실제 관계 중독으로 나타날 땐 어떤 유형이 있는가?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죽형이 있어요. 헤어지면 죽어요. 해죽형. 두 번째, 돈의 살. 도와줘야 내가 살아요. 그 사람 도와줘야 내가 산다니까요. 돈의 살형이 있고요. 세 번째, 사모살. 사랑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헤어지면 죽어요. 해죽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일명 우리가 많이 말하는 불안의 착입니다. 이 사람이 떠날까 봐 쩔쩔매요. 이 사람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존재해야지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버림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만 나와도 어떻게든 매달립니다. 이게 바로 헤어지면 죽어요 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일본 영화예요. 주인공은 마츠코입니다. 이 마츠코는 동거를 시작하죠. 이 남자가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번 마츠코는 그 남자가 오기를 기다려요. 어머. 그러나 돌아와서 조금만 못마땅한 게 있으면 이 남자는 다시 폭력을 행사하죠. 이때 마츠코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도 괜찮아. 버려지는 것보단 나아. 우리가 이 헤어지면 죽어요 형이라고 하는 것이 병리적인 관계 속으로 이미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나도 산다 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약간의 구원자, 메시아 증후군 같은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거짓말도 불사해요. 내 모든 재력이 바닥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자와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내가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에요. 지각과 결근이 속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30대 후반인데 남자는 40대 초반이에요. 아내의 회사에 전화를 해. 여보세요? 부장님, 제 아내가 몸이 아파서 오늘 출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거짓말로 이 아내의 결근과 혹은 조퇴 이런 것들을 다 이 남자가 전담해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통제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은 반드시 괜찮아질 것이다. 이거는 망상입니다. 절대 그 사람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구해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거나 놓치게 되죠.
내가 모든 것을 다해 이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질 것이다 믿어요. 그래서 온갖 헌신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좋아져. 정상을 회복해가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돌보던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어머 뭐야 무섭다. 내 역할이 없어지는 건가? 이 역할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허무감, 갑작스러운 공허감, 갑작스러운 우울감에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이 남자 혹은 이 여자가 나빠지잖아요. 이 사람은 다시 또 확 회복을 해. 왜? 다시금 역할이 생겨나니까. 이 관계는 어느 측면을 봐도 병리적이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어쩌면 나의 역할을 위해서 그 사람은 더 상태가 심각해져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되게 자기 희생 스키마라고 불러요. 스키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나 혹은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하나의 규격. 그래서 이 규격과 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강아지가 예쁘다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강아지도 선뜻 만져요. 고양이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다른 고양이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스키마가 있어서예요. 내 머릿속에 강아지는 귀여운, 안전한, 고양이는 무서운, 두려운 이런 구조가 딱 짜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예쁜 분이 상담을 왔어요. 이 여인 옆에 한 남자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남자는 이 여인보다 키도 작아. 인물도 없고요. 배도 불룩 나왔어요. 이 여인이 이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이 남자가 맨날 때려요. 응?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이 여자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벌어와요. 돈을 벌어오면 이 번 돈으로 이 남자가 놀고 먹어요. 이 여인이 예쁘잖아요. 세련됐잖아요. 정말 성놀이개처럼 성관계를 해요. 어머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나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야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남자 없대요. 왜? 이런 남자 없대요. 응? 자기와 살아주는 이런 남자 없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가스라이팅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끝나자마자 이 남자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 여자 보세요. 나니까 사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이 여자 봐요. 이 형편없는 여자 보세요. 이 여자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지 손 하나 제대로 깨끗이 못 닦는 여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손을 씻고 오잖아요. 검사를 해. 다른 거 검사 안 해. 딱 손만 검사해요. 깨끗이 씻었나 안 씻었나. 여인이 33살이에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나무래. 더럽다. 지저분하다. 형편없다.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폭력이 발생하기도 해요. 아니 왜 살아? 이런 남자랑 왜 살아? 어이가 없죠. 이 여인은 성장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엄마가 이 딸을 정말 쥐잡듯이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엄마가 이 딸 손을 검사했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남자가 손 검사를 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이 양아치 같은 남자가. 그러면서 어떻게 나의 성장의 스키마, 엄격하고 나를 함부로 대한 엄마가 싫기도 했지만 나는 이미 그 구조 속에 살면서 익숙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여자는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그 관계의 반복이 이 남자와의 관계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죠. 진짜 무섭다. 와, 진짜 무섭다. 자기 희생 스키마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몸이 다 문드러져도 상관없어요. 내 돈이 다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불사를 수 있어요.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런 유형이 좀 많아서 사랑 없이는 난 못 살아요. 형.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두 분 결혼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네.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두 분은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거는 충분히 내가 겪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딴 영화를 본다던가 뇌를 비운다 그럴까? 그렇게 약간 좀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불안증이 심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무디 스타일이지. 어떠세요? 요새 제가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책 같은 거 보잖아요. 그래, 사실 이런 정도의 좌절과 불안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무너뜨릴 수 없어. 성장시키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자꾸 되뇌이면서 그래, 뭐 별거 아닐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할 수 노력하고 있다. 그쵸. 예. 아니 호전 쌤은 네. 어때요? 약간 불안함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러게. 전 그냥 먹어요. 아니 어제도 라면을 2개나 먹었대. 저는 뭐 이렇게 좀 먹고 불안할 때 혹은 불편할 때 슬플 때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가서는 꼭 와플을 먹어요. 어쨌든 계속 먹어요. 이런 위로 장소하고 위로 음식 같은 걸 저는 잘 쓰는 형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면 바람을 피워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 섹스를 해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죠? 그럼 나가서 원나잇을 해요. 결혼한 상태인데. 이런 불안한 줄타기를 왜 하는가? 더 큰 통증은 작은 통증을 잠재워요. 더 큰 스트레스는 작은 스트레스를 잠재워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의 위기의 스트레스는 내가 하는 외도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잠들어요. 근데 이런 그 섹스 중독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한 직장인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해요. 하루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침에 딱 출근을 하잖아요. 점심에 이제 귀청소방 같은 데 가요. 야, 이 사람은 영업사원이에요. 오후 시간에 거의 한 4시에서 5시 정도 되죠? 그럴 때 노래방을 살짝 들려요. 와.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애인을 만나요. 어머. 애인을 만나서 애인도 있어? 애정을 또 나누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루에 평균 3번에서 4번을 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몸의 반응도 비정상적이고 관계의 반응도 비정상적이죠. 어머 어떻게 그러지?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외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 나가서 엉뚱한 사람들 만나고 그래?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섹스는 도구야. 내 마음은 네 거야. 마음은 항상 난 너한테 있다니까 이게 그냥 도구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나 도구가 아니고요. 잦은 외도는 병이에요. 관계 중독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러면 우리 관계 중독과 관련해서 간단한 체크리스트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관계 문제 때문에 수면이나 식사나 나의 일상적인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기능이 흔들려 본 적이 있다. 두 번째, 같은 패턴에 집착. 내가 이 사람 만나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더니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또 그래. 이런 특정한 관계 패턴이 자꾸 반복된다. 세 번째,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또 하나, 극단적인 위협. 너 떠나면 나 죽는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 혹은 들었다. 마지막, 상대가 분명히 폭력적이고 착취적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잖아. 이런 생각이 맴돈다. 하나나 2개만 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가 넘어갔다? 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 받아보시라. 이럴 때는 상담을 조금 받아서 건강한 대상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하나의 스키마로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동안에도 이게 나쁜 관계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담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율을 받으며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면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제가 진짜 정말 요새 2030의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들어요. 자기는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요. 미친 거예요. 나도 그랬어 20살 때. 제정신이 맞아. 아니에요. 맞아 구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쁜 남자? 어떻게 당해봐야 알겠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버려져야 그렇게 인생이 소진돼야 그제서야 정신 차릴래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도 건강한 사람을 찾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 그래서 내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지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매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날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 그 사랑에 혹시 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자르기 하셔야 돼요. 자르기. 이 사랑이 진짜가 아니다고 생각이 드죠? 자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관계 중독에서 멀어지고 동시에 나를 보호하면서 참된 사랑을 시작하는 바로 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